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거라. 시어머니의 냉정한 명령에 며느리 연화는 빈손으로 짐을 쌉니다. 하지만 떠나는 연화에게 시어머니가 황금 두꺼비를 건넵니다. 이것은 복이자 화다. 그때 연화는 깨닫습니다. 탐욕을 버린 자만이 진정한 복을 얻는다는 것을. 분홍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요. 옛날 옛적 한성 인근에 몰락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문은 번듯 하나 안채는 스산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요. 흉년이 거듭되던 시절 이 집안 역시 겉만 양반일 뿐 속은 텅 빈 처지였습니다. 가문의 체면만 남았을 뿐 재물은 이미 오래전 바닥났지요.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사랑채 기와는 깨져 있었습니다. 친족들은 남은 재산이라도 차지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지요. 이 집 며느리 연화는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수수한 얼굴에 말수가 적었지만 맑은 눈빛만은 여느 양반댁 부인 못지않았지요. 그러나 남편은 병약했고 시댁 식구들은 연화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침마다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도 미운 털은 박힐 대로 박혔지요. 연화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서방님을 간호하고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집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했지요. 중인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혀를 찾고 친척들은 수군거렸지요. 시어머니는 가문을 지키는 데 집착하는 노파였습니다. 친족들이 집안 재산을 노리자 더욱 경계심이 깊어졌지요. 연화를 미워하면서도 어딘가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병약한 아들은 연화를 감싸려 했으나 힘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뜻대로 흘러갔습니다. 노파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연화의 일상은 고요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물가에 나가 물을 깃고 정갈하게 밥상을 차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안채 뒤에서 두꺼비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굴개굴, 낮고 무거운 울음이었지요. 연화는 이상하게 여겼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향을 피우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이 묘했지요. 노파는 촛불을 켜고 궤짝 앞에 앉아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연화는 궁금했지만 감히 물을 수 없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꺼비 울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지요. 연화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서방님의 기침 소리와 두꺼비 울음이 뒤섞여 들려왔지요. 불길한 기운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지자 모든 책임이 연화에게 돌아왔습니다. 약값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대를 잇지 못한 것도, 집안이 기울어진 것도 모두 연화 탓이었지요.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중인 출신 며느리를 들였으니 집안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결국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거라. 연화는 억울함보다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애써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연화는 빈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제 물건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곤 몇 벌 옷가지와 바느질 도구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한마디 사정이라도 하리라 여겼는데 연화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연화의 뒷모습엔 슬픔보다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고 연화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요. 보따리를 묶는 연화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시어머니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노파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황금 두꺼비가 나왔지요. 황금빛이 은은하게 빛났고 두꺼비의 눈은 살아있는 듯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토록 신비로운 물건은 처음 보았지요. 이것은 복이자 화다. 잘 간직하거라. 시어머니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연화는 영문을 모른 채 두꺼비를 받았지요. 황금 두꺼비는 묵직했습니다.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무언가 생명이 깃든 듯 했지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연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가거라. 연화는 황금 두꺼비를 품에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촛불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황금 두꺼비를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을 팔면 당장 끼니는 해결되겠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맴돌았지요. 복이자 화라니 무슨 뜻일까요? 길은 험했습니다. 도적을 만나기도 했고 곤주림에 쓰러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막에서 한 장사치가 황금 두꺼비를 보고 눈빛을 반짝였지요. 그것을 팔지 않겠소. 후한 값을 치르겠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치는 밤새 연화를 괴롭혔지만 연화는 끝내 거절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두꺼비를 팔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갔지요. 산길을 걸으며 연화는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두꺼비가 밤마다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처음엔 놀랐으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두꺼비가 머문 곳마다 작은 재물이 생겼지요. 주막에서 자고 나면 주인이 동량을 주었고 길가에서 쉬면 나그네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욕심 많은 자들이 두꺼비를 탐낼 때마다 그들은 화를 입었지요. 넘어지거나 물건을 잃거나 병을 앓았습니다. 어느 날 한 도적이 연화를 습격했습니다. 황금 두꺼비를 빼앗으려 했지요. 그러나 두꺼비를 만진 순간 도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손이 화끈거린다며 울부짖었지요.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복이자 화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어느 산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처 입은 서생을 만났지요. 서생은 과거를 보러 가다 산적에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서생을 간호했습니다. 상처를 씻겨주고 약초를 달여주었지요. 말은 적었지만 눈빛과 침묵으로 마음이 오갔습니다. 봄날 산사의 공기는 따뜻했고 두 사람 사이엔 은근한 정이 싹 텄습니다. 서생은 연화의 수수함 속 깊이를 알아보았고 연화는 서생의 진심을 느꼈지요. 서생은 글을 읽어주었고 연화는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산사의 스님은
흐뭇한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인연이 깊어 보이는구려. 어느 날 저녁 서생이 말했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 않겠소?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황금 두꺼비의 비밀을 숨겼습니다.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아직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두꺼비가 사라졌다 돌아오는 것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비밀로 했지요. 서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서생이 황금 두꺼비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에게 신비한 물건이 있다더라. 밤마다 금빛이 난다던데. 서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으나 점차 탐심으로 변해갔지요. 어느 날 밤 서생이 물었습니다. 부인, 그 두꺼비를 보여주시오. 소문이 사실이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거절하자니 서생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았고 보여주자니 불안했지요. 그러나 결국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서생의 손이 두꺼비를 만지는 순간 황금빛이 흐려졌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서생의 얼굴엔 탐욕이 어렸습니다. 이것을 팔면 우리 둘 다 부자가 될 수 있소. 연화는 슬펐습니다. 서생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구나.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두꺼비를 버리기로 말이지요. 서생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연화는 조용히 산사를 나왔지요. 연화는 두꺼비를 산 아래 샘물가에 놓아두었습니다. 황금빛이 물에 비쳐 반짝였지요. 이제 그만 가거라. 나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두꺼비를 버린 순간부터 모든 복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냉담해졌고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주막에선 내쫓겼고 마을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요.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두꺼비는 단순히 재물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존재였지요. 탐욕을 품으면 화가 되고 욕심을 버리면 복이 되는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야 시어머니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복이자 화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이미 두꺼비를 버린 뒤였습니다. 연화는 후회했지만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연화는 텅 빈 마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두꺼비도 서생도 모두 떠났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복은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비롯됨을 깨달았지요. 더 이상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삶을 일으킬 준비를 했지요. 연화는 한 마을에 정착하여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솜씨가 좋았기에 일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정직함을 알아보았고 신뢰하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새벽마다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옛 시댁에서 하던 일이었지요. 그 일상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물을 기르며 연화는 생각했지요.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것, 그것이 복이구나. 어느 날 밤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굴개굴, 낮고 무거운 울음이었지요.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싶어 문을 열자 황금 두꺼비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랐습니다. 분명 버렸는데 돌아온 것이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두꺼비는 탐욕을 버린 자만 곁에 둔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스로 떠났다가 스스로 돌아오는 존재였지요. 연화는 더 이상 시험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꺼비를 버릴 때 집착도 함께 버렸고 그것을 본 두꺼비가 돌아온 것이었지요. 연화는 두꺼비를 조용히 방 한켠에 두었습니다. 더 이상 신기하게 여기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두꺼비는 이제 그저 조용히 연화 곁에 머물렀습니다. 밤마다 사라지지도 않았고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바느질 일은 순조로웠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옛 시댁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행상이 전한 말이었지요. 친족들이 재산을 탕진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시어머니는 병들어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 했던가요. 그토록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였지만 홀로 병들어 누워있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서방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병약했지만 자신을 감싸주려 애썼던 분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들을 잃고 혼자 남았으니 얼마나 외로울까요? 연화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이대로 있어야 할까요? 연화는 고민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과거를 끊을 것인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지요. 새벽녘 결심이 섰습니다. 연화는 황금 두꺼비를 품고 옛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용기였지요. 사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더욱 황폐해져 있었지요. 안채는 썰렁했고 마당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죽을 쑤어 드렸지요. 시어머니는 연화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지요. 연화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간호할 뿐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느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 두꺼비를 꺼냈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비를 만졌습니다. 황금빛은 예전처럼 은은하게 빛났지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내 것이더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시험할 뿐이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지요.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시어머니의 고백은 이어졌지요. 촛불이 흔들렸고 두 여인의 그림자가 벽에 어렸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떨어졌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간이 끊어졌지만 연화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연화도 함께 울었지요. 두 사람의 눈물은 같은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과거 쫓겨났던 며느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온갖 구박을 받았지요. 시집 식구들은 노파를 천대했고 친척들은 무시했습니다. 노파는 견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하자 결국 쫓겨날 처지가 되었지요.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황금 두꺼비를 받았습니다. 복이자 화다라는 말과 함께 말이지요. 처음엔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것을 팔아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요. 그러나 두꺼비는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욕심을 버리자 두꺼비가 돌아왔고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도 태어났고 재물도 생겼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노파는 잊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부유해지자 교만해졌고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연화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며느리도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괴롭혔구나. 두 여인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러했지요. 내가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이제야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연화는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황금 두꺼비는 관 곁에 놓았지요. 신기하게도 두꺼비는 서서히 흙으로 변해갔습니다. 황금빛은 사라지고 평범한 흙덩이가 되었지요. 재물이 아닌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연화에게 더 이상 시험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도왔고 집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연화는 집을 정리하며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와 일기장이 있었지요. 그 속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연화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말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게 되었지요. 연화는 다시 새벽마다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며 생각했지요. 탐욕은 복을 부르지 못하고 인내는 스스로 길을 연다는 것을 말입니다. 빈손으로 떠났던 며느리는 빈손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두꺼비 울음은 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맑은 우물물에 비친 연화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집을 일으켰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고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교훈이 늘 가슴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다고 했지요. 연화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고 하룻밤 머물게 했지요. 떠나는 며느리에게 연화는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속엔 흙덩이가 들어 있었지요. 복이자 화다. 잘 간직하거라.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받아들었습니다. 연화는 웃으며 말했지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쥐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자의 곁에 머문다고 말이지요. 탐욕을 버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